오늘은 주장하는 글 쓰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주장하는 글을 논술문 쓰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이 글을 말로 하면 토론이 되죠. 그리고 심사위원 앞에서 말로 하면 구술 면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장하는 글쓰기, 토론하기, 구술 면접은 다 똑같은 거다. 주장하는 글쓰기만 잘 연습을 하면 우리는 토론도 잘할 수 있고 구술 면접도 대비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무엇을 쓸까? 먼저 내 주변에서 문제 상황을 찾아보는 거예요.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다 보면 나는 무엇을 주장할 것인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노컷뉴스 2020년 11월 4일에 나왔던 그 뉴스를 한번 볼게요.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죠. 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이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가지고 있다가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돌려주고 있는 A 고교에 대해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과 중에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전면 제한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A 고교는 매일 오전 8시 20분에 휴대전화를 수거한 후 오후 8시 30분에 돌려주었다. 또 학생들이 공기계를 제출하면 벌점을 부과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를 희망자에 한하여 수거하거나 수업시간 중에만 사용을 제한하고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게 뉴스에 나온 것을 이제 줄인 건데요. 난 어떤 주장을 할 것인가? 이거를 읽어보니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거둬두었다가 돌려주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글을 쓸 거예요. 그러면 자, 논설문의 구성을 볼게요. 논설문의 구성.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 이 세 단계로 쓰게 되죠. 그러면 서론에는 무엇을 쓰냐면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본론에는요.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근거를 첫째, 뭐뭐 하기 때문에, 둘째, 뭐뭐 하기 때문에, 셋째, 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를 2개 또는 3개 그 이상을 쓰게 되는데 그 근거를 그냥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뒷받침하는 자료를 그 첫째, 뭐뭐 하기 때문이다 밑에다가 뒷받침하는 자료를 써주는 거예요. 둘째, 뭐뭐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한 또 뒷받침하는 자료를 써주고 이렇게 자기가 근거를 몇 개 드느냐에 따라서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여준다. 그 다음에 결론은 여태까지 주장한 것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나의 주장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쓰는데 그러면 논설문을 쓰기 전에 이렇게 논설문의 개요를 짜야 돼요. 이 개요를 잘 짜면 논설문의 설계도 개요를 잘 짜면 논설문 쓰기가 쉬워진다.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잘 써나갈 수 있다. 자, 보세요. 서론에서는 문제 상황을 제시해요. 그래서 인권위에서는 학생 휴대폰을 거는 학교에 시정하라고 했다라는 신문 기사를 여기다가 문제 상황으로 제시했고요. 거기에 대한 나의 주장. 등교하자마자 휴대폰을 일방적으로 걷는 것을 반대한다라는 주장을 할 거예요. 그 근거로 첫째,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둘째, 휴대전화는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셋째,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 3가지 근거를 얘기하는데 그 3가지 근거마다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아봤더니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그 밑에 뒷받침하는 자료로 헌법에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는 기본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요거를 덧붙여서
뒷받침하는 자료를 써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이러한 근거를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뒷받침해주는 자료로 붙여줘야지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다.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 신문기사라든지 뉴스라든지 법이라든지 또는 전문가, 교수, 그리고 보고서나 논문 이런 자료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써주면 훨씬 더 자료가 신뢰롭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이거를 읽는 사람이 내 말은 잘 안 믿을지 모르지만 이 자료는 믿는다. 자, 그러면 근거 두 번째, 둘째, 휴대전화는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그 근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찾아보니 휴대폰은 인간관계와 정보 취득에 필요하다는 어떠한 신문기사 또는 보고서나 자료가 있을 거예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거 셋째,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 뒷받침하는 자료를 봤더니 분실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그래서 교사가 변상해야 했다. 이러한 자기가 찾은 자료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론에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요약, 정리하는 거죠. 다시 강조해서 한 번 더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직접 써볼게요. 자, 서론에는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그랬죠? 인권위에서 학생 휴대폰을 걷는 학교에 시정하라고 했고 나는 등교하자마자 휴대폰을 일방적으로 걷는 것을 반대할 거예요. 자, 이렇게 썼어요. 얼마 전에 인권위원회에서 학생이 휴대전화를 받아뒀다가 귀가할 때 돌려주는 학교에 대해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다. 이는 학생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여기까지 문제 상황을 제시했어요. 학생에게도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나는 학교에서 등교하자마자 일방적으로 휴대폰을 걷는 것을 반대한다. 주장을 썼죠. 이렇게 문제 상황을 써주고 주장하고 이게 서론이에요. 본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본론 첫째,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에요. 그 뒷받침하는 자료로 헌법상 통신의 자유는 기본권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디 썼는지 볼게요. 첫째,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을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상의 국민의 기본권인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덧붙여줬죠. 둘째로 넘어가 볼게요. 둘째, 휴대전화는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뒷받침하는 자료가 휴대폰은 인간관계에 정보 취득에 필요하다고 머니투데이 2020년 11월 4일 날 그 신문기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덧붙여줬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만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기구가 아니다.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이다. 학생이 공부할 때 단어를 찾거나 필요한 것을 검색할 때도 휴대폰은 꼭 필요하다. 두 번째를 이렇게 썼고요. 세 번째 볼게요. 셋째,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 뒷받침하는 자료를 조사해 봤더니 분실 사고가 종종 발생했고 교사가 변상해야 했던 적이 많았나 봐요. 이게 2013년 10월 교육부 학생 휴대폰 소지 관련 학생 규칙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썼어요. 자, 셋째, 휴대전화는 고가로서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어서 보관하다가 잃어버리는 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교사는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변상을 해야만 했다.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 휴대폰을 관리하다가 분실했을 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고가의 휴대폰을 모아서 보관하는 것에는 많은 부담감이 있다. 라고 이제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여서 주장했죠. 자, 그럼 결론. 요약 정리.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을 요약 정리하고 다시 한번 더 주장하기예요. 볼게요. 학교는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곳이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보고 배우기 때문이다. 헌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그리고 휴대전화는 이젠 학생들에게도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휴대폰 값이 점점 비싸지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기가 부담스럽게 되었다. 여기까지 요약 정리했고요. 그러므로 나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방적으로 걷어서 보관하는 것을 반대한다. 다시 한번 주장했죠. 이렇게 결론을 쓰고요. 자, 다 썼으면 수정해야 되겠죠. 다 쓰면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수정해요. 그리고 매끄럽게 잘 되었으면 완성된 거예요.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라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